여러분, 조선시대에 정말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고을에 백성들을 괴롭히기로 소문난 원님이 있었는데요. 이 원님이 단 한 마리의 똑똑한 돼지 때문에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결국 사람이 변하게 됐다는 믿기 힘든 실화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권력 있는 원님이 어떻게 돼지 한 마리한테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고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시대 가장 통쾌했던 반전 스토리 함께 만나보시죠.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조선시대 어느 작은 고을, 그곳에는 구청원이라는 이름의 원님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원 원님은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했어요. 왜냐고요? 그의 심술과 화통이 정말 끝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구청원 원님은 하루 종일 무언가에 화를 냈습니다. 아침 식사가 조금만 늦어도 화를 냈고 길을 걷다가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 그것조차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 하고 말이죠. 더 황당한 것은 원님의 트집 잡는 솜씨였습니다. 어느 날은 한 농부가 세금으로 바친 쌀에 돌멩이가 몇 개 섞여 있다며 그 농부를 관아마당에 무릎 꿇리고 하루 종일 꾸짖었고요. 또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 혹은 너무 싸서 의심스럽다 며 이중잣대로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구원님이 온다 라는 말만 들어도 울음을 그치고 떨었고, 어른들은 원님 화나시게 하지 말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 그런데 왜 구청원 원님은 이렇게 심술이 많았을까요? 사실 그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과거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낙방한 뒤 겨우 이 작은 고을의 원님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열등감과 분노가 결국 백성들에게 향하게 된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사연을 알 리 없었고 그저 매일매일 원님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고을 전체가 원님의 심술 때문에 늘 움츠러들어 있었고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봄맞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 잔치는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놀이를 즐기는 즐거운 행사였는데요. 구청원 원님이 부임한 이후로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1년에 한 번뿐인 이 잔치만큼은 조금이나마 즐겁게 보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이번 잔치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떡장수 박할머니가 특별히 꿀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할머니의 꿀떡은 고을에서 최고로 유명했어요. 찹쌀을 곱게 빻아 만든 떡에 산에서 직접 채취한 벌꿀을 듬뿍 넣고 여기에 잣가루와 계피가루를 살짝 뿌린 그 맛이란.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올해는 박할머니 꿀떡을 먹을 수 있어 라며 서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입맛을 다시며 잔치 날만 손꼽아 기다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구청원 원님이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잔치를 사흘 앞둔 어느 날 구청원 원님은 관아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번 봄 잔치에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했더냐? 아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원님. 백성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고 특히 올해는 박할머니께서 유명한 꿀떡을 만들어 오신답니다. 꿀떡이라고? 원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꿀떡 말이냐? 원님은 사실 예전에 한번 그 꿀떡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박할머니는 특별한 날에만 꿀떡을 만들었고 원님이 따로 요구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터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 꿀떡을 독차지해야겠군. 원님은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님은 마을 사람들을 관아 앞마당에 모두 소집했습니다. 백성들은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죠. 원님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다들 들어라. 이번 봄 잔치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전하노라. 백성들은 웅성웅성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잔치에서 만들어지는 박할머니의 꿀떡은 모두 본 원님이 먼저 검사해야 한다. 혹시라도 품질이 좋지 않으면 잔치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으니 알아서들 하도록. 검사라고는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꿀떡을 혼자 먹겠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한 용감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님, 그럼 꿀떡을 모두 원님께서만? 무엇이냐? 감히 원님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이냐? 원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만약 떡에 문제가 있어 여러 사람이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터무니없는 핑계였지만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본 원님의 검사가 끝나기 전에 몰래 꿀떡을 먹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엄중히 벌할 것이니 명심하도록. 백성들은 한숨을 쉬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년 내내 기다려온 박할머니의 꿀떡을 맛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박할머니는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떡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원님도 한두 개만 맛보고 나머지는 나눠주실지도 몰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잔치 전날 밤 박할머니는 밤새도록 꿀떡을 만들었습니다. 최상급 찹쌀을 불려 곱게 빻고 가장 깨끗한 물을 사용했으며 꿀도 가장 달고 진한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꿀떡은 무려 100개가 넘었습니다. 하얀 백설기 같은 떡 위에 황금빛 꿀이 반짝이고 잣가루가 소복이 뿌려진 그 모습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죠.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를 도와 밤을 새웠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먹지 못할지라도 함께 만드는 과정만큼은 즐거웠으니까요. 한편 고을 한쪽에 살던 복돌이라는 이름의 돼지가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을에서 가장 영리하기로 소문난 돼지였어요. 보통 돼지들은 먹이만 찾아다니지만 복돌이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때로는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복돌이의 주인인 김서방은 가난했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돌이를 가족처럼 아꼈고 복돌이 역시 주인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방이 한숨을 쉬며 복돌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원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셨다. 꿀떡을 혼자 다 드신다니 에휴. 복돌이는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조용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다지 밝지 않았어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박할머니가 준비한 꿀떡이 놓인 특별한 상이었죠. 구청원 원님은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새로 지은 비단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멋진 사모관대를 쓴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걸어왔어요. 자, 본 원님이 이제 꿀떡을 검사하겠노라. 원님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복돌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돌이는 재빠르게 꿀떡이 놓인 상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저 돼지가 왜 저기 있지? 하고 수군거렸죠. 저것을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전들이 복돌이를 잡으려 했지만 복돌이는 마치 계획이라도 있다는 듯 절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복돌이는 상 위로 뛰어올라 꿀떡 하나를 덥석 물었어요. 아니, 저 돼지가. 원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복돌이는 그 꿀떡을 원님 바로 앞에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꿀이 복돌이의 주둥이에 묻어 반짝거렸고 마치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웃긴 것은 복돌이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었어요. 복돌이는 다른 꿀떡 하나를 물고는 마을 사람들 쪽으로 가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죠. 복돌이가 우리한테 꿀떡을 주는 거야?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장 저 돼지를 잡아오지 못할까? 아전들이 우르르 복돌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정말 영리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계속해서 꿀떡을 하나씩 물고 도망갔습니다. 이상한 점은 복돌이가 도망가는 방향이 매번 원님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전들도 원님 주변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되었고 순간 한 아전이 원님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돌이가 절묘한 타이밍에 원님의 다리 사이로 쏜살같이 빠져나간 거예요. 원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바람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원님은 뒤로 넘어지면서 꿀떡이 가득 담긴 큰 대접을 엎어버렸습니다. 꿀떡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몇 개는 원님의 새 도포 위에 떨어졌어요. 끈적끈적한 꿀이 원님의 옷과 얼굴에 묻었죠.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넘어지면서 원님의 사모 모자가 떨어져 나갔고 그 사모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꿀떡 접시 위에 정확히 떨어진 겁니다. 사모는 꿀떡 위에 푹 처박혔고 황금빛 꿀이 사모의 검은 천을 적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꿀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결국 누군가 푸우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전염되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곧 마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죠. 하하호호호. 아이들은 배를 잡고 굴렀고 어른들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심지어 아전들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웃음을 숨겼어요. 원님은 화가 나서 소리치려 했지만 입을 열자 꿀떡 부스러기가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님도 모르게 그 맛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님의 얼굴에서 분노의 빛이 사라지고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원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이 꿀떡이 사실은 다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도 느껴졌습니다. 복돌이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임무완수라는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죠. 한동안 웃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원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화나셔서 우리 모두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놀랍게도 원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푸아하하. 원님이 먼저 웃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돼지 한 마리한테 당하다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화만 내던 원님이 스스로 웃다니요. 원님은 천천히 일어나 옷의 꿀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소.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깨끗한 수건을 건넸습니다.
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고맙소 할머니. 원님은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꿀떡은 정말 맛있었소.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고 싶었던 내 마음이 부끄럽구려. 원님은 땅에 떨어진 사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꿀에 흠뻑 젖은 사모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사모는 내 욕심의 증거로 남겨두어야겠소.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청원은 크게 깨달았소.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빼앗는지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심술쟁이 원님이 맞나 싶었죠. 원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은 꿀떡은 모두 여러분이 나누어 드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잔치에서는 원님인 나도 여러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겠소.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님이 복돌이가 사라진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영리한 돼지, 복돌이 말이오. 오늘 복돌이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소. 앞으로 복돌이의 주인인 김서방의 세금을 3년간 면제해 주겠소. 김서방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할머니, 원님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떡솜씨는 고을의 자랑이요. 앞으로 명절마다 관아에서 재료를 지원하겠으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계속 떡을 만들어 주시오.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잔치를 시작합시다. 원님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남은 꿀떡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원님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상 위에 혼자 앉아 있던 원님이 이제는 백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은 것이죠. 원님, 이 파전 한번 드셔보세요. 한 안악이 직접 구운 파전을 원님께 권했습니다. 오, 고맙소. 원님은 기꺼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도 맛있구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원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원님 복돌이가 정말 똑똑하죠? 원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렇단다. 복돌이는 이 원님보다 훨씬 더 똑똑하구나. 사람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님을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도 함께 노래를 흥얼거렸죠. 원님, 저 복돌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김서방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원님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복돌이는 이 고을에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게 아닐까 싶소. 짐승도 아는 것을 나는 몰랐으니 내가 부끄러울 따름이요. 그날 밤 원님은 관아로 돌아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돼지 한 마리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권력과 욕심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만 나눔과 웃음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일부터는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리라. 다음 날부터 구청원 원님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관아에 나오면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오늘 농사는 잘 되어 가는가? 아이는 건강한가? 그 같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고 불합리한 세금 제도가 있으면 직접 상급관청에 건의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고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원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어요. 우리 원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복돌이 덕분에 원님이 변하셨어. 그러게, 복돌이는 우리 고을의 은인이지. 복돌이는 여전히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복돌이를 만나면 똑똑한 복돌이 하며 반가워했고 복돌이도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죠. 어느 날 원님은 복돌이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김서방과 함께 온 복돌이를 보며 원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복돌아, 네가 나를 변화시켰구나. 고맙구나. 원님은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원님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별말씀으려 하는 것처럼요. 원님은 김서방에게 비단 한 필과 쌀 한 가마니를 하사했습니다. 복돌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저 돼지는 우리 고을의 보물이요. 감사합니다, 원님. 김서방은 감격해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원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에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농부들을 위해 관계시설을 정비했고 가을에는 풍년제를 성대하게 여러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죽을 끓여 나누어주는 구율소를 열었고 직접 그곳에 나가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원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고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구청원 원님은 꽃이 만발한 마을 언덕에 올라 고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두가 웃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복돌이 덕분이로구나. 원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복돌이가 언덕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복돌아, 복돌이는 고개를 들어 원님을 보고는 마치 웃는 것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자기 길을 걸어갔죠. 원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으리라.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구청원 원님의 변화 이야기는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저 심술쟁이 원님이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변했다던데?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들어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야. 이야기를 들은 다른 고을의 원님들도 구청원 원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구원님 어떻게 하면 백성들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구청원 원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욕심과 권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돼지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돼지에게서요. 다른 원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돌이라는 돼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나눔과 웃음의 가치를요. 권력이나 물질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방문한 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복돌이는 나이가 들어가며 더욱 현명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농담처럼 복돌이한테 물어볼까? 하고 말하곤 했죠. 신기하게도 복돌이는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곁에 머물러 있다가 어른들이 찾을 때까지 지켜주었고 홍수가 날 것 같은 날에는 이상하게 소리를 내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복돌이는 보통 돼지가 아니야. 하늘이 보낸 돼지인지도 몰라. 사람들은 복돌이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상급 관청에서 감사관이 내려왔습니다. 각 고을을 순회하며 원님들의 업무를 점검하는 높은 분이었죠. 감사관은 구청원 원님의 고을에 도착해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고 고을이 정말 잘 다스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 고을이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모범 고을이 되었군요. 구청원 원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술쟁이였던 과거, 꿀떡을 독차지하려던 욕심, 그리고 복돌이의 기막힌 작전까지 모두요.
감사관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하지만 그것이 원님을 변화시켰다니 더욱 훌륭한 일입니다. 감사관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임금님도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돼지가 원님을 가르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구청원 원님에게 포상을 내리도록 하라. 얼마 후 구청원 원님은 더 큰 고을의 원님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선뜻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고을을 떠나면 백성들과 복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님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원님,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원님께서 배우신 것을 다른 곳에서도 나누어 주세요. 마을을 떠나는 날 원님은 복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나이든 복돌이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복돌아,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하지만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원님은 복돌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원님의 얼굴을 천천히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잘 다녀오세요 하는 것처럼요. 김서방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원님, 복돌이는 제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마세요. 부탁하오, 김서방. 원님은 김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원님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원님 건강하세요. 잊지 말고 가끔 놀러 오세요. 원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원님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돌이를 바라보았죠. 복돌이는 언덕 위에 서서 원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복돌이의 모습은 마치 신성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구청원 원님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복돌이와의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진정한 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한 마리의 돼지에게서 배웠단다. 복돌이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를 특별히 보살폈고 복돌이도 끝까지 마을의 행복을 지켰습니다. 복돌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복돌이가 잠들다. 이 현명한 돼지는 우리에게 웃음과 지혜를 주었고 심술쟁이 원님을 변화시켜 고을의 평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영원히 복돌이를 기억할 것이다. 그 비석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면 행복이 온다. 작은 존재도 위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웃음은 분노보다 강하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웃으며 생각합니다. 아, 나도 내 안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어야겠구나. 그리고 작은 것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아야겠구나. 바로 그것이 복돌이와 원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술쟁이 원님과 기막힌 돼지 복돌이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욕심을 부리면 결국 스스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원 원님처럼 심술쟁이였던 사람도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복돌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돌이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구청원 원님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웃음과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도 복돌이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혹은 나도 변화하고 싶다. 그 같은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욕심보다는 나눔을, 분노보다는 웃음을, 권력보다는 지혜를. 감사합니다.